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박도신이라고 합니다. 부집행위원장직을 올해 처음 맡았고요. 프로그래밍은 기존에 미국하고 영미권을 맡아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 미국하고 캐나다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원래 하던 이제 미드나잇 패션까지 올해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화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소개가 돼야 되는 작품이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권 같은 경우에는 썬댄스 영화제라는 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신인이 발굴되는 편이라서 요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다, 그런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작품을 소개드리면 사스쿼치 선셋이라는 작품입니다. 젤러 형제라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영화들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에요. 사스쿼치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명 그 빅풋이라고 하죠. 털 많이 달리고 그런 미스티리한 생물로 알려 있는데, 사스쿼치 선셋 패밀리가 겪는 이야기를 좀 유머러스 하면서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실 거예요, 보시면. 또 하나가 이제 고스트 라이트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가정에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이야기거든요. 실직 위기에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연극 무대에 서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이 보시면 굉장히 공감할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작품은 사실 이제 썬댄스 작품은 아니고요. 칸느의 감독 주관에 소개된 작품인데, 이 작품 역시 아까 사스쿼치 선셋처럼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성,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있으면서도 그런 연출과 스토리가 둘 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끝에 좀 약간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이 세 작품이 올해 화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아세요라는 작품인데, 감독 이름은 아리아나 마르티네즈라는 감독입니다. 여성 감독이고 첫 번째 장편입니다.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범함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작품이고,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섞여서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품 역시도 로맨스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끝부분에 좀 약간의 잔잔한 여운,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 작품이라서 다음 차기작이 기대되는 그런 감독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리얼 페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제시 아이젠버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장편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장편은 거기에서 더 발전을 했다. 제시 아이젠버그가 앞으로는 배우보다는 감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하고 그 키에란 컬킨이 이제 동시 주연으로 같이 출연을 하고, 둘이 진짜 환상 호흡을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 해녀들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녀라는 타이틀 맞게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이제 해녀들을 다룬 작품이고, 해녀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다룬 퀄리티 높은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품은 작년에 저희가 코리아 디아스포라라는 그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거를 기획하면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한국계 영화인들이 미국에 많구나. 저변에 국내에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한국 영화인들이 북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퀄리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미국 영화고 시빌워라는 작품입니다. 보통 이제 제3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내전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상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주제가 황당하잖아요. 주별로 나눠가지고 서로 전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주제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액션 시퀀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A24라는 제작사가 만든 작품인데,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었어요. 오픈 시네마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큰 스크린에서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픈 시네마 자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미드나잇 패션에 소개될 한국 작품이고, 괴기 열차라는 공포 영화인데, 사실 제가 2006년서부터 미드나잇을 했었어요. 근데 미드나잇은 주로 이제 장르 영화잖아요. 공포스럽다거나 스릴러적 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이제 장르적 요소가 좀 짙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작품을 찾기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미드나잇 패션을 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 작품을 했었던 게 지금 거의 5손가락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적었었는데, 올해 이 괴기 열차는 너무나 미드나잇 패션에 딱 부합하는 작품이 아닌가. 약간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든 공포 영화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현영 씨가 이제 주연으로 출연해서 그녀의 새로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올해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룰라라는 작품입니다. 룰라라는 브라질의 재선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작품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실 올리버 스톤의 그런 연출에 대한 경력이나 노하우 때문이랄까요?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릴 있게 봤어요. 대선에 재선을 할까? 저는 결과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릴 있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다큐멘터리는 별로야, 재미없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상작을 한 2편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올해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라는 작품입니다.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노라 역시도 감독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려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위도 좀 생각보다 전 작품보다 좀 높기는 한데 코믹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될 작품이 쉐임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올해 이제 칸느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상영을 했었고, 이 작품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여배우가 있는데 아나수야 센굽타라는 여배우입니다. 신들린 연기라고 할까요? 사실 이게 장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더 가까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건을 다룬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끌어가는 힘이 진짜 거의 영화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그런 흡입력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미드나잇에서 선정을 했고, 이 여배우 주인공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큰 스크린이라고 하시면 이제 오픈 시네마가 될 텐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 미드나잇 패션 선전작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장르성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극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보시는 게 좋죠. 물론 TV에서도 즐기실 수는 있겠지만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 3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저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아일랜드, 영국, 아이슬란드에서 펼쳐지는 작품인데, 아이슬란드의 위치한 어느 한적한 섬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들한테 펼쳐지는 그런 작품인데,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거는 거의 한 50점 먹고 들어간다 봐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관객들한테 공포스럽게 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음산한 분위기에 제가 보기에도 꼭 스크린에서 보셔야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출입금지라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공포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어느 이제 흉가에 들어가서 겪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주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들어본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정통 호러 영화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양질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초저예산 작품인데다가 그런 요소들이 오랜만에 본, 그리고 굉장히 또 공포감까지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미드나잇에서 왜 밤을 새서 영화를 보셔야 되잖아요. 잠을 확 깨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짧은 이유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파라과이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작품도 지금 미드나잇 패션에 선정을 했고 꼭 스크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랑스 영화인데 나이트콜, 액션 스릴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품도 사실 이제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액션이나 굉장히 누구나 알만한 배우들지 그런 요소들은 없지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훌륭한 액션 영화도 사실 그렇게 화려한 CG나 액션 시퀀스나 아니면 배우 없이도 이런 훌륭한 스릴러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아주 굉장히 보면 어떻게 모범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말만 하는 건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작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걸로 해서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운동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운동이거든요. 그 뒷배경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서 시위대가 펼쳐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추격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여러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영화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를 콕 집어서 하는 것보다 원래는 폐막작이 궁금했었는데 그건 이미 봐서 개인적으로는 관객분들한테 추천은 드리고 싶지만 제가 뭐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고 사실 그거를 못 봤어요. 올해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 어쨌든 갈라 프리젠테이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거의 두 작품이었단 말이죠. 물론 뭐 전혀 없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좀 이례적이라서 저 두 작품 다 보고 싶은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